자, 54페이지에서 맨 위에 perennial 별표. perennial 별표. 이거 봤는데? 그쵸? perennial 봤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연중 계속되니, 영구히 계속되니. 근데 밑에 명사 보니까 다년생 식물 이렇게 나오죠. 다년생의 그 뜻으로 이제 우리가 봤었어요. perennial은 이제 다년생의 그 뜻인데, 자, 여기 쫙 보면 슬슬 힘들어지시죠? 그쵸? 인내심의 한계가 좀 더 가는 것 같고. 자, 다 끝나가요. 다 끝나가니까 조금만 더 기운내주세요. 자, 여기에서 ENN 혹은 ANN 여기 쭉 나오면 이게 바로 어떤 뜻이라고? 그쵸? 이게 year라고. 그쵸? year.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념일. 자, 기념일을 그래서 이렇게 딱 얘기했었죠. 그쵸? 그래서 anniversary 이렇게 딱 쓰면 이제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기념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쵸? ENN, ANN 이게 바로 이제 year를 가리키는 말이란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래서요, 우리가 요게 이제 year를 가리킨다는 의미에서 비슷한 발음으로 같이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뭐라 그래? annual. 그쵸? annual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구나.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2년에 한 번씩 한다 그랬을 때 biennial 이렇게 얘기했었죠? biennial. 이제 거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perennial은 바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니 근데 per는 통과라면서요. 그쵸? 선생님 per는 통과라면서요. 아까 이렇게 딱 했을 때 per는 이렇게 딱 through의 느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게 이제 통과의 느낌이라는 걸 알겠는데, 통과라는 것은 그럼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나간다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요게 통과의 느낌도 있지만 전치사 through도 사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된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된다는 느낌도 있단다. 이렇게만 적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된다는 느낌도 같이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perennial은 1년 내내, 연중 내내 계속되는 이제 그 뜻인 거고요. 우리 이제 아까 배웠으니까 그 옆에 보면 이제 동의어들 기억할 수 있겠죠. 괄호에 보니까 오른쪽에 perpetual, 밑줄. 그래서 이게 perennial이 영구적인 영원한 그 뜻의 perpetual과 비슷한 느낌으로도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 있었죠. perpetual, permanent, eternal, everlasting 이거하고 다 비슷하게 perennial을 써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보면 CF에서 perenniality 하면 단연간 계속됨 혹은 영속성 이렇게 되는 거고, 아까 anniversary에서 기념일 그렇게 얘기했었죠. 자, 근데요, 선생님이 아까 그 기념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기념일이 1년에 한 번 돌아온다고 그랬었죠. 그쵸?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게 기념일이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러면 anniversary에서 ANN 걔는 이제 year를 가리키는 거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이거 딱 보이시죠? verse. 이게 바로 뭐다? turn. 됐죠? verse가 바로 이제 turn. 그래서 돌아오다. 이제 그 뜻이라는 게 이제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converse가 바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converse가 함께 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요건 함께 도나? 이렇게 함께 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돈다라는 느낌을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돈다라는 것은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돈다. 그렇게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converse가 반대의. 됐죠? converse가 반대의. 그리고 이제 명사로 쓰이면 여기까지는 쉽죠? 그쵸? 반대의라는 뜻은 이제 같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는데, 근데 동사로 쓰이면 어떤 뜻이 생길까요? 반대로 뒤집다라는 뜻일까요? 근데 반대로 하다라는 건 우리가 컨버스 말고 리로 시작하는 거 알아요. 리버스가 있잖아. 그쵸? 리버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으다, 수렴하다 그랬을 때 이제 converge, 이제 요걸 쓰는 거고. 근데 요건 모르겠는데요. 이것의 명사 형태는 뭘까요? 그렇다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명사 형태는 알아요. 우리가 요거 모르면 안 되지. 그치? conversation이 바로 무슨 뜻이에요? 대화죠. 동사에 쓰이면. 그 뜻이 왜 생길까요? 그 뜻이 턴 때문에 생기겠죠.
turn이 어떤 뜻도 있어요. 이제 내 차례야. 뭐라 그러니? 이제 내 차례야. That's my turn. 그쵸? That's my turn.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내 차례야. 그래서 turn이 차례라는 뜻이구나. 함께 차례대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converse가 그래서 conversation의 동사 형태로 대화하다. 이제 그 뜻으로도 이제 쓰입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뜻도 있지만 이렇게 대화하다라는 뜻 어디에서 conversation에서 나왔단다. 이렇게 이제 같이 verse를 기억해 주세요. verse가 그래서 turn의 의미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차례란 뜻으로 보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밑에 persecute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secure 밑줄 보세요. persecute에서 secure 거기에 밑줄. 자, 그러면 이제 secure가 바로 무슨 뜻이니까 follow라고 적어볼까요? follow. 그러면 persecute는 바로 어떤 느낌이 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per의 느낌을 그렇게 살리세요. 통과라고 생각하지 말고 persecute 앞에 per를 처음부터 끝까지 존내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존엔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 그래서 persecute가 이제 박해하다, 괴롭히다. 뭐 이런 뜻을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밑에 보니까 treat badly because of one's principles or beliefs. 이거 보이죠? 원칙이라든가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나쁘게 대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종교적으로 괴롭히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oppress 밑줄. 그래서 oppress가 바로 억압하다라는 뜻이죠. 그쵸? 뭔가 억압하다라는 느낌, 그래서 생기는 거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persecution 하면 박해라든가 학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secure가 따라오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아까 봤죠. consecutive. 다시 한번 별표해 주세요. consecutive가 그래서 연속적인 이제 그 뜻이 생기는 거구나. 됐죠? 그 기소하다라는 뜻의 prosecute하고는 구별 좀 해주세요. 기소하다는 뜻의 prosecute하고는 persecute에서 per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란다. 이제 그렇게 같이 기억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히는 거 persecute. 그래서 박해하다, 괴롭히다 이렇게 이걸 구별할 줄 알면 prosecute는 기소하다는 뜻. 그래서 기소하는 사람, 검사를 그래서 prosecutor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얘는 그대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persevere 별표해 주세요. persevere. 자, persevere는 이제 중간에 보니까 뭐 곤란, 장애 따위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뭐 고집하다 그 뜻인데요. 자, 거기 persevere에서 severe 밑줄 볼까요? severe. persevere에서 severe.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딱 보이는데, 근데 원래 이제 요 단어도 있지 않나요? severe라는 단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요게 바로 이제 엄격한 이렇게 적어주세요. 엄격한. 처음부터 끝까지 존에는 엄격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원칙을 매우 엄격하게 지켜나간다. 그게 바로 이제 persevere. 그래서 굴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고집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 밑에 이제 괄호에 보면 continue steadily in doing something hard. 그 옆에 persist 밑줄. persist. persist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 하다. 이제 그 뜻으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persist에서 사실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더 좋다고 그랬었죠. persist에서 딱 보이잖아요. 그쵸? 딱 보이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보면 편하다고 했었죠. sist가 sit다. 그쵸?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존엔 쳐 앉아 있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꾸준히 쭉 한다라는 게 바로 이제 persist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밑에 그러니까 CF에서 perseverance 하면 이제 인내라는 뜻이 되겠죠.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엄하게 원칙을 지켜나가는 거니까 인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perseverance가 그래서 불구르이, 끝까지 참아낸다. 그 뜻이 되는 거고, severe는 아까 했었죠. 심한, 엄한, 이제 그 뜻의 어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로도 좀 쓰이는가 보다. 뭐 그렇게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5페이지로 가서 딱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perspective 별표. 마지막, 오늘 마지막이요. perspective. perspective는 이제 원근법, 투시도법,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전망, 조망, 견지 이렇게 쭉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점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관점이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 관점을 가리키는 말 중에서 가장 괜찮은 말이 perspective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보는 거죠. 그쵸? 어떤 것을 보는 건데, perspective에서 뭐가 보이냐면,
보다라는 의미의 스펙이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그쵸? 보다라는 의미의 스펙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쫙 보면 이 스펙이 바로 이제 see, 이제 보다라는 뜻이죠. 그쵸? 근데, 보는 건데,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는 거죠. 그쵸? 요게 이제 어떤 느낌으로? 요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다. 이제 이렇게 보면 딱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본다라는 것은 어느 특정 한 곳만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쵸?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거니까, 전체적인 시야로 살펴보는 거니까, 이게 관점을 가리키는 말 중에서는 제일 괜찮은 말이에요. 원래 관점이라는 것은 보는 점이니까 뷰 포인트가 있죠. 뷰 포인트가 있고 그 순서를 살짝 바꾸면 point of view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괜찮은 말이 perspective예요. 그쵸? perspective인 거고. 자, 그러면 이게 왜 원근법이라는 뜻이 생기는지 알 수 있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쪽까지 다 본다라는 거죠. 먼 곳과 가까운 것을 다 살펴보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원근법이라는 뜻이 생기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쫙 보면 예문 있죠. 예문에서 the object in the background 에서 배경의 사물들은 out of perspective 밑줄 out of perspective 이게 그래서 원근법에서 벗어나는 원근법에 어긋나는 그 뜻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perspective는 이제 잘 보이는 거니까 전망이라든가 조망 그런 뜻으로도 이제 쓰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면 This hill commands a fine perspective. 이 언덕은 조망이 좋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command의 밑줄. 자, 이때 command가 바로 perspective와 같이 쓰여서 조망이 좋다, 전망이 좋다. 그렇게 쓰입니다. 명령하다는 뜻으로 알고 있으면 안 돼요. commands a fine view. commands a fine view. commands a perspective. 그럼 commands a fine perspective. 이렇게 쫙 쓰면 전망이 좋다, 조망이 좋다. 그런 뜻으로 커맨드를 기억하시고 이때 커맨드는 화살표에서 내려다 보이다 이렇게 적으세요. 내려다 보이다. 그럼 원래 이제 커맨드가 그 명령하다는 의미니까 명령한다라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내려다보면서 하는 건가? 이렇게 연결해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명령하다는 뜻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약간 그런 느낌이구나. 자, 그리고 in perspective 별표 주세요. 원근법에 따라서 그 뜻이죠. 아까 나오는 out of perspective하고 반대 느낌인데요. 여러분 그 원근법에 따라서 본다라는 건 처음과 끝을 다 살펴본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그 밑에 원근법에 따라서 라고 쓰여져 있죠. 그 밑에 전체적 시야로 이렇게 적으세요. 전체적 시야로. 전체적 시야로. 그게 바로 뭐다? in perspective. 야, 지금 힘들어도 지금 상황만 생각하지 말고 길게 봐야 돼. 길게 봐야 돼. 그게 요거예요. 알겠어요? You need to see things in perspective. You need to see things in perspective. 이렇게 하면 야, 전체적 시야로 상황을 살펴봐야지. 지금 요 한순간만 보지 말고 시험 한번 망쳤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다음 달에 또 망칠 수 있으니까 적응하렴. 그게 아니라 그래서 in perspective에서 전체적인 시야로 됐죠? 전체적인 시야로 in perspective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했죠? 그쵸? 많이 했고요. 지금까지 한 거 있죠? 앞쪽에 어근하고 그 다음에 방금 전까지 봤던 perspective까지 해서 같이 또 다음 주에 시험 볼 테니까 잘 복습해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그 단어장에서 우리가 오늘 16에서 18까지 봤죠? 그래서 다음 주는 19, 20, 21 됐죠? 오늘 배웠던 어근하고 방금 전에 바로 퍼스펙티브까지 그리고 19, 20, 21 이렇게 잘 준비해 가지고 오시고요. 미리미리 꼭 단어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늘 시간이 좀 지나서 후회하는 게 영어라는 과목이고 시간이 좀 지나서 필요성을 아는 게 영어라는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보통 10월 달에 이제 그 설문조사 같은 걸 하면 이제 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입시기관의 설문조사를 하면 선생님이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시 3월로 돌아간다면 가장 열심히 할 것 같은 과목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1위가 영어라고 했죠. 그쵸? 왜 영어일까요? 안 했다라는 거죠. 그쵸? 국어하고 수학만 하면 될 줄 알았던 거죠.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어라는 과목을 했더라면 더 신경 썼더라면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말이기도 하긴 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입시와 관련된 과목은 그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쵸? 내가 나중에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몰라요. 생각보다 그게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생각보다 그걸 안 해서 많이 학교가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시와 관련된 건 소홀히 하지 않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문과였지만 나 때 얘기를 하면 좀 그렇지만 문과였지만 탐구 영역이라고 하면서 과탐까지 다 했습니다. 사탐, 과탐, 논술을 수리논술 문과인데 문과 수리논술, 그 다음에 인문논술, 그 다음에 주관식 영어 시험까지 다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으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다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고요. 충분히 다 잘하는 친구들 주변에 있거든요. 저 새끼는 왜 저렇게 공부를 잘할까? 저 새끼는 왜 저렇게 성적이 오를까? 뭔가 쟤는 머리가 좋을 거야. 뭔가 쟤는 나보다 뭐 타고난 뭔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요. 그 축구선수 이영표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것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자기는 축구에 대한 재능이라든가 소질은 없었는데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축구를 잘하게 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요. 자기가 지금은 이제 피아노를 못하는데 피아노를 치는 연습을 할 거래요. 그래서 자기가 하루에 6시간씩 한 석 달을 계속 피아노만 치면 석 달 뒤에 자기는 피아노를 꽤 잘 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석 달이 지났을 때 피아노 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누군가 처음 보면서 이런 말을 할 거래요. 너 피아노에 소질이 있나 보다. 너 피아노에 재능이 있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쵸? 네. 처음 본 사람이 봤을 때는 그 사람이 그 전에 엄청난 연습을 해서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쟤 좀 잘 치네? 좀 괜찮은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재능보다 소질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 먹고 열심히 연습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좀 더 밝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5페이지로 가서요. 두 번째 perspiration 별표. perspiration. 생각보다 잘 나오거든요. 그냥 땀이라고 알아두시면 딱 좋아요. 땀이라고 알아두시면 딱 좋은데 그 밑에 보면 발한 땀 바로 그 밑에 sweat glands 그 옆에 sweat 밑줄 sweat. 그러면 땀을 가리키는 말인데 sweat보다 약간 어려운 한자어 느낌을 주는 게 perspiration이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고 사실 땀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 피부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뭔가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피부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마치 이렇게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듯이 공기가 이제 호흡하듯이 피부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피부에 있는 구멍을 통과해서 바깥으로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PER이 붙으면 뭔가를 통과한다. 이제 그 느낌이었다라는 거는 당연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요렇게 한번 볼까요? perspiration에서 발한 혹은 땀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얘가 통과를 가리키는 through의 의미를 갖는 접두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보면 여기에서 딱 보이죠? 그쵸? spire 이렇게 쭉 나오면 요게 호흡하다 숨쉬다 적어볼까요? 호흡하다 숨쉬다. 그러니까 숨을 쉬듯이 피부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뭔가 바깥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부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땀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게 호흡하다 숨쉬다라는 뜻으로는 우리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봤으니까 한번 적어볼까요? 그래서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spire, 그쵸? aspire, 그 다음에 inspire, expire, 그리고 respire, conspire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아는 단어들의 이제 좀 더 명확한 의미라든가 뉘앙스를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일단 맨 위에 aspire, 그 다음에 inspire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A가 들어가 있고 얘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딱 나오죠. 그쵸?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고 앞에 접두어가 약간 바뀌면서 의미도 살짝 바뀌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aspire는 어디에서 나온 말? AD에서 나온 말. AD에서 뭐가
D가 생략됐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가까이라든가 혹은 뭐뭇을 향해 가는 그 뜻이거든요. 가까이 간다는 거니까 딱 이런 뜻도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그쪽을 향해서 계속 숨 쉬면서 생각한다. 자기가 원하는 그쪽을 향해서 계속 숨 쉬면서 생각한다. 나 저쪽에 있는 대학 가야지. 나 저쪽에 있는 건물에 취직해야지. 나 저쪽에 있는 회사에 취직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곳을 향해서 숨 쉰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이제 동경하다 혹은 열망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경하다, 열망하다. 이제 그 뜻이 이제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뭐뭇을 동경하다, 열망하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그쪽을 향해서 숨을 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씁니다. 그래서 aspire to 명사 이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aspire to 명사. 자, 왜 to를 썼는지는 aspire에서 AD가 가리키는 요 느낌을 뒤쪽에서 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aspire to가 뭐뭇을 동경하다, 열망하다 그쪽을 향해서 숨 쉬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aspire to가 뭐뭇을 동경하다, 열망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nspire 같은 경우는 간단하겠죠. 그쵸? in이 바로 어떤 뜻이니까 in 여기서는 안쪽이겠죠. 그쵸? 그러면 안쪽에 뭘 집어넣어 주는 거야? 안쪽에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안쪽에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니까 바람 빠진 타이어를 생각하면 딱 좋아요. 바람 빠진 타이어는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거기에 이제 숨을 불어넣어서 이렇게 공기를 가득 채워주면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쵸?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뭔가 할 수 있도록 안쪽에 숨을 불어넣어주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격려하다 혹은 고무시키다. 그 뜻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넌 나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줘. 내가 뭔가 할 수 있게끔 나한테 힘을 불어넣어줘. 그때 뭐라 그래? You are my inspiration. inspiration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inspiration이 바로 어떤 뜻? 영감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마치 바람 빠진 타이어에 바람을 불어넣듯이 이렇게 힘을 주는 것. 그 영감을 그래서 inspiration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expire는 그러면 이제 반대 느낌 생각하면 되겠죠. x가 이제 무엇을 가리키는 거니까 x가 바로 이제 바깥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럼 expire는 바로 어떤 의미예요? 안에 있던 바람이 바깥으로 다 이렇게 빠져나갔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효력을 잃다 혹은 만기가 되다 적어주세요. 효력을 잃다, 만기가 되다. 효력을 잃다, 만기가 되다. 그 뜻으로 이제 expire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respire, conspire도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respire에서는 이제 re는 당연히 뭐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again 이렇게 딱 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respire는 다시 쉬고 그 뜻이죠. 그쵸? 호흡하다 적어주세요. 호흡하다. 그럼 얘는 결국은 그러면 무엇과 비슷한 느낌일까요? 그냥 breathe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그쵸? 차이가 뭐가 될까요? 이렇게 접두어라든가 어근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한자음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breathe 이렇게 쓰면 숨 쉬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respire는 이제 호흡하다 이제 그 느낌이라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숨 쉬는 것과 관련된 그 호흡기 질환 있죠. 그쵸? 호흡기 질환을 그래서 저 단어를 써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 질환을 그래서 respiratory disease 이렇게 하는 거지 breathing disease 이렇게 잘 안 한다는 거죠. 왜? 한자의 느낌과 한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한글 느낌이 breathe 이렇게 되는 거고 쟤는 바로 이제 한자의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해서 숨 쉬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는 거니 대부분? breathe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상황에서 respire 호흡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쵸?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쵸? 자, 그렇구나. 그래서 질병과 관련된 것들은 다 그래서 이렇게 호흡기라고 얘기하니까 breathing 대신에 respiratory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다. 이렇게 이제 같이 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뭘까요? conspire. con은 그러면 이제 함께라는 뜻이겠죠. 그쵸? con은 당연히 함께를 의미하는 together. 이게 딱 나왔으니까 함께 숨 쉬는 거죠. 그쵸? 함께 숨 쉬면서 얘는 이대로 이 설명을 좀 기억해 주시면 딱 좋아요. 함께 숨을 쉰다라는 건 여럿이 모여 있다라는 느낌이에요.
함께 숨 쉬면서 여럿이 모여서 안 좋은 일 따위를 공동으로 모의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모하다. 안 좋은 일 따위를 공모하다. 이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안 좋은 일 따위를 공모하다 해서 conspire. 얘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됐네요. 자, 그 정도까지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perspiration은 그러면 피부를 통해서, 피부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마치 숨 쉬듯이 뭔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다. 그래서 땀,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perspire가 이제 땀을 흘리다. 이런 뜻으로 이제 같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우리가 좀 신경 써서 기억해야 될 단어니까 같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pertain으로 보겠습니다. pertain. 참고로 이제 pertain에서 per는 강조의 느낌이고요. tain의 동그라미 줄까요? tain? tain이 들어가 있는 단어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tain이 들어가 있는 단어. 그쵸. 다시 한번 뭐 이렇게 딱 한다 해가지고 요거 딱 있죠. 요거. 그래서 retain 딱 보이죠. 그쵸. retain이라든가 혹은 이런 단어도 우리가 이제 들어봤죠. 그쵸? tain이 들어가 있는 거, contain, retain 이런 것도 이제 들어봤는데요. 자, 여기서 tain이 딱 보이는데 이 tain은 다 어떤 뜻이라고? tain은 다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tain은 다 hold의 느낌이다. hold의 느낌. 아, 붙잡고 있다라는 뜻이구나. 붙잡고 있다라는 뜻. 그러면 retain은 다시 붙들어 두는 거니까 떠나가지 않게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다시 붙들어 두는 거니까 그래서 retain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고 보관하다, 유지하다 이 뜻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보관하다, 유지하다 그 뜻이 생기는 거고 contain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사실은. contain은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계속 붙들어 두는 거니까 포함하다는 뜻이 생기는 거죠. 야, 너 나가지 마. 내가 잡고 있을 거야. 이제 포함하다는 뜻이 생기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컨테이너는 그러면 좋아. 뭐 이렇게 킵의 의미니까 아니 뭐 홀드의 의미니까 그러면 이제 붙들어 두면서 당연히 포함시키다는 뜻이 생기는 건데 근데 이 컨 있죠. 이 컨이라는 것도요.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컨도 역시 강조의 느낌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홀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홀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단하게 홀드하는 거거든요. 단단하게 홀드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절대 얘를 바깥으로 나가게끔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이게 이제 억제하다의 뜻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컨테인은 억제하다는 뜻으로. 그래서 이렇게 같이 적어주세요. Contain the spread of the disease 이렇게요. Contain the spread of the disease 하면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다. 됐죠?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다. 이렇게 contain을 같이 기억해 주세요. contain이 포함시키다는 뜻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contain이 포함시키다는 뜻이 뭔가 hold, 붙잡아 둔다 해서 그런 의미가 생겼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꽉 붙잡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억제하다는 뜻도 된단다. 그래서 아예 요 틀로 기억하는 게 가장 좋아요. 질병의 확산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질병의 확산을 억제하다라는 뜻으로 컨테인의 의미까지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우리 책으로 와서 이제 퍼테인이 보이는데요. 퍼테인은 그러면 꼭 붙들어 두다라는 의미에서 속하다, 관련하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야, 너 가지 마. 너도 우리와 함께 해. 이런 식으로 꼭 붙들어 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요. 밑에 보니까 documents pertaining to the case 이렇게 딱 나오죠. 이때 pertaining to는 ing가 붙었으니까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요. 그 사건과 관련 있는 문서들 이렇게 나오죠. pertaining to 밑줄 그어주세요. pertaining to 뭐뭐와 관련 있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뭐와 관련 있는 그 뜻으로 제일 많이 들어봤던 건 뭐가 있을까요? R로 시작하는 거. 그쵸? related to 있죠. 그거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pertaining to, related to. 그러니까 조금 쉽게 말한다면 related to를 쓰는 거고 약간 있어 보이게 어렵게 표현하면 pertaining to를 쓴단다. 이렇게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밑에 보면 그 pertinence가 있고요. 그 옆에 pertinent 별표 주세요. pertinent. 이 pertinent가 바로 이제 적절한 관련된 그 뜻이 있습니다. 적절한 관련된 그렇게 같이 알아두세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서 peruse 거기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peruse. 자, 그러면 일단 퍼가 붙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use가 딱 보이죠? use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use의 동그라미. 그래서 그 use의 느낌을 좀 더 앞에 나오는 퍼와 같이 묶어서 그러면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접두어 퍼 같은 경우도 통과라는 의미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것을 강조하는 역할, 모든 접두어는 뒤에 나오는 것을 강조하는 역할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peruse는 어떤 의미냐면 뒤에 것을 강조하는 거니까 얘가 바로 이제 쓰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얘가 쓰다라는 뜻이고 뒤에 걸 강조하는 거니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에요? 완전히 쓰다, 다 쓰다 그런 느낌이에요. 완전히 뭔가 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빼먹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한다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니? 정독하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죠. 단 하나의 단어도 놓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내가 다 읽겠다. 그래서 통독하다, 정독하다 그 뜻이 이제 그래서 생긴다라는 걸 감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peruse the instructions before you fill out your application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지원서를 쓰기 전에 지시사항을 바로 peruse 해라. 무슨 말? 전체적으로 빼먹지 말고 다 봐라. 그래서 밑에 보면 주의 깊게 읽어라. 밑줄이요. 주의 깊게 읽어라. 주의 깊게 읽어라라는 뜻이 그래서 peruse를 통해서 쓸 수 있는 거구나. 됐죠? peruse 이렇게 딱 나오면 use의 느낌과 앞에 per의 느낌을 같이 살리면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 해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책을 완전히 다 읽는다. 그래서 정독하다, 통독하다. 이제 그 뜻으로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밑에 abuse하고는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그쵸? abuse에서 A, B는 어떤 의미가 됐었어요? A, B는 away의 뜻이 있다 그랬었죠. 멀어진다는 느낌을 했었잖아요. 그쵸? peruse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buse 쫙 보이는데 똑같이 use가 쓰였지만 앞쪽에 A, B는 멀어진다는 뜻이니까 정상적인 사용어로부터 멀어진다. 정상적인 사용어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학대하다, 남용하다, 오용하다. 그 뜻이 이제 그래서 생기는 거겠죠. 그쵸? 정상적인 사용어로부터 멀어지는 거니까.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pervade 별표 주세요. pervade 별표. 자, pervade는 이제 뭐뭐에 온통 퍼지다, 뭐 가득 차다 그 뜻인데요. 그 옆에 permeate 보이죠? permeate. 요걸 우리가 유닛 5를 처음에 시작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스며들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 밑에 뭐뭐에 온통 퍼지다, 가득 차다. 그 밑에 스며들다. 이것도 같이 적어주세요. 스며들다.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스며든다라는 건 바로 어떤 의미냐면 여기 딱 보이죠? VAD. 요게 바로 어떤 의미? 요게 고의 의미라는 거 생각납니까? 고의 의미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퍼가 붙죠. 퍼. 그쵸? 퍼가 붙으면 지금 뒤에 나오는 단어들은 대부분 퍼가 뒤에 어근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간다는 뜻이죠. 뭔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싹 다 간다. 그런 의미에서 사방으로 퍼지다는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사방으로 퍼지다. 그게 바로 이제 pervade다. 그리고 VAD 요게 이제 가다라는 의미인데 그건 이제 그 밑에 나오는 어근들을 통해서 우리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딱 보이죠? invade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evade가 딱 보이죠? 그쵸? 요게 가다라는 뜻이라는 거, 가다라는 뜻이라는 걸 같이 기억하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른 나라 안쪽으로, 다른 영역 안쪽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에서 invade가 어떤 뜻? 침입하다라는 뜻이죠. 침입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자, 이것의 명사 형태, 그래서 우리가 영화 제목으로도 많이 봤던 거, 침입 혹은 침략, 그것을 우리가 보통 invasion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evade는 그러면 가는 건데 얘가 안쪽이고 얘는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다? 얘는 바로 이제 x에서 나온 거니까 out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바깥으로 빠져 나가다. 바깥으로 빠져 나가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벗어나다, 피하다라는 뜻이 이제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렇죠? 바깥으로 빠져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이 바깥으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가 들어가 있는 거 얘도 우리가 이제 봤었죠. 그렇죠? 일루드가 그래서 피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이제 이렇게 같이 했었죠. 그렇죠?
자,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elusive concept 이렇게 딱 쓰면 elusive는 illude에서 나온 거니까 잘 잡히지 않고 피해 다니는 그 뜻이겠죠. 그쵸? 잘 잡히지 않고 피해 다니는 개념이죠. 내가 딱 감을 잡고 하려고 그러는데 잘 잡히지 않고 피해 다니는 개념이기 때문에 파악하기 힘든 개념, 파악하기 힘든 개념 이 뜻을 이제 쓰는 거죠. 그쵸? 파악하기 힘든 그랬을 때 illusive를 쓰면 약간 이렇게 잘 피해 다녀서 안 잡힌다는 느낌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됐죠? 요거는 모의고사하고 EBS 지문에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다고? VAD가 고를 의미하는 거에서 완전히 다 간다 해서 pervade가 사방으로 퍼지다라는 뜻, 스며들다는 뜻이 되는 거고 invade, evade 이렇게까지 다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쵸?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pervade는 그래서 온통 퍼지다, 가득 차다 혹은 스며들다 뭐 그런 뜻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 그 밑에 percussion 여기 가겠습니다. percussion 충돌이라든가 타격 그 뜻인데 그 밑에 타악기부 거기 힘 주고 볼까요? 타악기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때려서 소리를 내는 그런 느낌이죠. 그쵸? 때려서 소리를 내는 이제 그 뜻인데 근데 이거 봤을 것 같은데 percussion 이런 뜻으로 여기 보이시죠? 그쵸? 여기에서 curse가 바로 어떤 뜻이라고? curse가 strike다. curse가 strike. 그러니까 때릴 때 나는 소리라고 한대요. curse, curse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때릴 때 나는 소리를 그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percussion, percussion 때릴 때 나는 소리다. 그래서 세게 부딪히는 거다. 그래서 충돌, 타격 뭐 그 뜻으로 그래서 부딪히면서 소리를 내는 거 타악기 이제 그 뜻이 이제 그래 생기는 거고 근데 얘보다 요게 더 중요하거든요. repercussion 줘보세요. repercussion. 때리면서 소리를 내는 거라고 했었죠. 그쵸? 때리면서 소리를 내는 건데 그러면 다시 때리는 거니까 계속해서 소리가 나겠죠. 그쵸? 한번 때리면서 소리가 딱 나는데 계속 때리니까 뚱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무엇처럼 메아리 이런 느낌 이렇게 약간 이제 퍼져간다 그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네, 아무튼 연습했는데 연습 더 해야겠네. 자, 아무튼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 뭔가 이렇게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고 어떤 일이 발생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 뭔가 다른 결과가 이렇게 또 생기는 거 있잖아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반향이라는 뜻이죠. 이번 사건의 반향이 크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가 상당하다. 뭐 그래서 이걸 쓰는 거죠. 그쵸? 반향이라는 뜻인데 이걸 요거 있죠. 그쵸? 결과라는 뜻의 consequence 있죠? consequence를 같이 적어주세요. consequence를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는 게 repercussion이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거기까지 한번 볼게요.